예, 오늘은 어린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애가 3명 있는데 첫째, 셋째는 맨발 걷기를 잘 한대요. 두려움도 없이. 둘째는 이 흙을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다른 집 아이도 아닌데 어떤 애는 흙을 금방 좋아하고 맨발로 걷는 것도 쉽게 접근하는 아이가 있고 똑같은 형제인데 흙을 조금 힘들어하는 애가 이제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이제 맨발 걷기를 해보면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흙을 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받아들이는 애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흙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보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좀 때가 덜 묻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흙이 두렵다, 애비, 지지 이 정보만 안 주면 아이들은 던져두면 흙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정보에 내가 갇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흙을 이제 두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흙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은 뭐 흙장난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맨발로 달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두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운동을 해서 근육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또 면역력도 좋아지고 문제는 이제 흙을 가까이 하는데 좀 힘든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저는 뭐 억지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맨발 걷기를 막 강제로 하는 것은 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 셋째가 땅을 보고 걷고 뛰고 하니까 둘째가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 흙을 조금 거리감을 둔 아이들도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물론 시작은 좀 늦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흙장난을 훨씬 좋아하고 맨발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작이 조금 늦다고 해서 그 아이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국어 공부든 수학 공부든 다 똑같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성적이 평생 영어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은 또 평생 수학 성적이 아니고 걔가 언제 영어에 대한 재미를 탁 느껴서 일치월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맨발로 흙을 뭐 밟고 뭐 뛰고 아이들은 병이 없어요. 어른들은 뭐 맨발 걷기를 해서 뭐 고혈압이 나왔다, 당뇨가 나왔다, 뭐 불면증이 개선되었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아이들은 병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긴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맨발 걷기의 가치는 뭐냐? 일단 이제 흙을 가깝게 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과 가까워져 있는 자연 친화적 성향을 몸에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 가지게 되어 있어요. 맨발 걷기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흙을 가지고 놀고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연을 좀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또 인성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흙을 조금 힘들어 했던 아이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나는 이 흙이 더럽다는 그 정보에 갇혀 있었는데 나는 흙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흙 위를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별거 아닌데 이런 새로운 경험이 있네.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극복이 되네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단순히 나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경험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것, 어려웠던 것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 어른들 중에서도 맨발로 흙을 밟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대수롭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갖는 그 경험과 아이가 하는 경험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극복의 힘이 어렸을 때 있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에 있어서, 맞아, 내가 지난번에 흙을 맨발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맞아,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시작해보니까 내가 안 힘든 경험이 있었어.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맨발 걷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맨발 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흙장난하고 흙놀이하고 하는 그런 학급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을 사진이나 글로 남겨두지 않으면 정말 내가 후회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남긴 책이 맨발 교실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요. 이렇게 지나다가 차를 잠시 대고, 저는 따로 저 혼자 다니기 때문에 요즘 어디 가든 맨발 하시는 분들 다 계셔요. 오늘 또 이분께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홍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이분이 만나서 아이들을 조금 전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틀 속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해보는 것. 그 힘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도요, 여러분 혼자 뛰어보세요. 힘들어서 못 뛰어요. 그런데 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10km밖에 못 뛴 사람이 21km 뛰어요. 왜?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집에서 공부 안 되는 사람이 독서실 가면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친구와 함께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 에너지 장 속에 담아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이죠. 우리가 이 자연스러움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런 시기에 자연과 하나가 되고, 또 내가 자연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